대낮 한복판, 차갑게 식어버린 한 여인의 시신 위로 수천 개의 엽전과 돌멩이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분노에 찬 백성들은 그녀의 사체에 침을 뱉는 것도 모자라 나라를 팔아먹은 더러운 돈을 돌려주마 라고 울부짖으며 들고 있던 돈을 시신을 향해 사정없이 내던졌는데요. 순식간에 시신이 엽전과 돌더미에 파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한때 왕의 여인이라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비선실세가 죽어서까지 이런 잔혹하고 기괴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은 생전에 어떤 상상 초월할 짓을 저질렀길래 조선 전체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그 무시무시한 광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두 차례의 참혹한 사활을 거치며 공포와 광기에 짓눌려 있던 연산군 치세 말기의 조선 조정입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연산군은 어머니 패비 윤씨의 비참한 죽음을 알게 된 이후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들의 목을 사정없이 베어 넘겼고 왕을 견제해야 할 사헌부와 사간원 같은 언론기관들은 형체도 없이 해체해버렸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요. 그 누구도 임금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완벽한 무법지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숨막히는 공포가 지배하던 대궐 한복판에 조선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들 한 여인이 걸어들어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장녹수의 신부는 본래 가문이 몰락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던 천한 노비였습니다. 심지어 이미 다른 사내와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던 몸이었습니다. 유교적 질서가 서슬퍼렇던 조선 사회에서 노비의, 유부녀의, 아이 엄마라는 조건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원천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치명적인 무기가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이 넘은 나이에도 10대 소녀처럼 보였던 기적 같은 동안 외모, 그리고 한번 들으면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귀신 같은 가창력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탈출하기 위해 기생의 길을 선택했고 그녀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아본 성종의 사촌 제한대군에 의해 마침내 연산군의 연회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연산군은 장녹수를 본 순간 완전히 넋을 잃고 맙니다. 연산군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성적 쾌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지독한 트라우마와 외로움에 시달리던 폭군에게 장녹수는 때로는 나긋나긋한 연인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자애로운 어머니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연산군은 장녹수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울고 웃으며 그녀를 후궁의 반열인 수건에 봉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강력한 비선실세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가 된 장녹수는 단순히 왕의 총애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도의 가장 밑바닥에서 겪었던 지독한 결핍과 서러움은 권력을 잡자마자 끔찍한 탐욕과 집착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가린 채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통째로 현금화하는 기상천외한 권력 재테크를 구상해냅니다. 그녀의 재테크 수법은 현대의 지능형 경제범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담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조정의 관직에 가격표를 매겨 팔아치우는 매관매직이었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녹수를 거쳐야 했고 그녀의 입에서 누구를 칭찬하느냐에 따라 정승판서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의 탐관 오리들과 권력의 굶주린 자들이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들고 장녹수의 집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황당하고 끔찍한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생생하게 적고 있습니다. 장녹수가 총애를 믿고 권세를 부려 상과 벌이 모두 그의 입에서 나왔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뇌물을 받아 창고에 보물이 가득했다. 관직을 얻으려는 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실록의 기록처럼 영의정이나 판서 같은 고위, 관직부터 지방의 수령자리까지 모두 장녹수의 손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돈만 주면 어제의 노비가 오늘 아침에
정승이 되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한 관리가 장녹수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높은 자리를 얻자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가셔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번에 충성심이 아주 지극한 자를 보았사옵니다. 그에게 조정을 이끌 중요한 직책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연산군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녹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라며 즉시 어인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녹수의 개인 창고에는 매일같이 황금과 비단이 산처럼 쌓여갔고 조선의 행정 시스템은 뿌리째 썩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권력 재테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공공자산을 사사로이 가로채는 횡령 범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당시 연산군은 대규모 연회와 궁궐 수리를 위해 전국에서 최고급 목재와 비단, 기와 등 국가 자재를 대량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장녹수는 이 국가 물품들을 관리하는 관리들을 자신의 수하들로 채워 넣은 뒤 궁궐 수리용 자재들을 대낮에 몰래 빼돌려 시장에 내다 팔아 막대한 현금을 챙겼습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산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 개인 사익을 취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국고 탕진형 범죄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장녹수가 향한 곳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한복판, 지금으로 치면 서울의 가장 중심가에 위치한 금싸라기 땅과 민가들을 눈독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는 마음에 드는 동네가 생기면 군사들을 가차없이 풀어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수십 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장녹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통곡하는 자들은 왕실을 모독하는 반역자들이다라며 그들을 잡아다가 참혹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들의 피눈물이 고인 그 넓은 땅에 장녹수는 대궐 부럽지 않은 초호와 고저택을 짓고 매일 밤 연산군과 함께 호화로운 연회를 벌이며 비단옷을 휘감고 비웃었습니다. 장녹수 일파의 탐욕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습니다. 장녹수의 언니와 자식들, 심지어 그녀의 수하, 노비들까지 권력을 등에 업고 평민들을 협박해 토지를 갈취하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자산을 내놓지 않고 저항하면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거짓 고변을 하여 그 가문을 통째로 영모제로 몰아 멸문지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조선의 백성들에게 장녹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는 흡혈귀이자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장녹수의 탐욕과 연산군의 광기는 결국 조선 전체를 거대한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고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몰라 숨죽이고 있던 대신들과 군사들의 분노도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장녹수의 저택에서 풍악소리가 울려 퍼지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운명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원종과 성희안을 비롯한 반정군들이 횃불을 높이 들고 도성 한복판으로 진격한 것입니다. 분노에 찬 군사들과 백성들이 합세하여 대궐의 문을 사정없이 부수고 들어갔고 하룻밤 사이에 철옹성 같았던 연산군의 절대 왕권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종 반정이 성공한 것입니다. 대궐 구석방에서 비단 상자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던 장녹수는 반정 군의 거친 손에 의해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나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던 비선 실세였지만 이제 그녀는 처참하게 포박당한 대역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반정군 지도부는 장녹수에게 단 한 줌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매관매직과 부동산 갈취 그리고 국고, 횡령의 죄명을 낱낱이 읊은 뒤 즉시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베는 차명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장녹수의 진짜 비극적인 최후는 형벌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군사들이 그녀의 잘린 목과 시신을 한양의 번화가인 군기시 앞 길거리에 그대로 내던져 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양의 수많은 백성들이 사방에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장녹수에게 집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갈취당해 피눈물을 흘렸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분노로 눈이 뒤집힌 백성들은 시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바쳐야 했던 억울함을 토해내며 주머니에 있던 엽전들을 꺼내 시체에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이다. 나라를 팔아 처먹은 이 더러운 년아. 이 돈을 다 처먹고 지옥으로 가버려라. 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군중이 던진 돌멩이와 엽전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장녹수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돈과 돌무덤 아래에 영원히 파묻혀버렸습니다. 천하를 쥐고 흔들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장녹수의 재테크. 하지만 그 탐욕의 끝에 남은 것은 자식과 남편의 파멸, 그리고 죽어서까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 돈더미 속에 파묻히는 비참하고 추악한 최후뿐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권력을 누렸던 폭군과 그의 여인. 그러나 그들이 남긴 번영의 이면에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처절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쌓아올린 부귀영화가 단 하룻밤 만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장녹수의 핏빛 최후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아주 강렬하고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천안 노비에서 시작해 국가 시스템을 장악했던 장녹수의 기상천외한 범죄 행각과 그 참혹한 최후, 정말 도파민이 폭발할 정도로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